손익이 계속 법인세법상 손익이 지속 사업 연도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단기니까 임대료 계약상 정해진 지급에 속하는 사업연도를 계속 지급을 하면 임대 지급기간 1년 이상이면 이미 경과한 임대를 성립을 한다. 근데 1년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 1년 미만할 때도 기간 경과분을 하면 기간 경과분 인정을 해준다라고 돼 있지 않았나? 아 맞아, 미만이 아니라 1년 이하인 경우 실체지 그냥 실체지. 그다음에 초과지 이거 염두에 두고 그쵸. 그래서 읽고 왔어. 그러니까 1년 이하인 경우 그러면 장기할부 같은 경우는 장기할부 같은 경우는 1년 여기 이제 1년 이상이 그거 일단 1년 이상인 경우 다음 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 1년 이상 그 납품 계약 또는 스탁 가공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될 때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영리대법원이 상품인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 부동산 인도일이나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일이나 그 다음에 같은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 등기를 등 인도를 또는 사용 수익을 좀 빠른 날이 있었고 인도한다. 옳은 것은 도급공사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송금 진행 기준을 인식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거는 인도 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 리스용자 리스할 수익 지급한 리스료의 입금을 정하는 것. 다만 이걸 저는 금융 리스외 자산이 된 금융 리스외 자산이 아니라 이거 리스 직접 개설 원가는 제외하고 금융 리스 외의 금융 리스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계정 승부에 판다. 이런 법인세법상 손익 기속 시간 설명했다. 옳은 것 말고는 법인이 매출환을 하는 경우 그 매출환 경우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간이고 지급한 날이고요. 속한 사람 매출에서 차가 온다. 이거 맞고 기업 법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차일부터 이자 지급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한 경과를 일단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계산 기간 경과분 이자를 지급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한 개인의 거래에 따른 건 아니지. 그러니까 특수한 개인 거래에 따른 거 기간 경과분 안 해주고 맞아 특수한 게 아니면 그 사회에서 사람들 신분사입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 인도 기준을 할 때는 그대로 그 특례로 그냥 따라가니까 중소기업만 회수 도래 기준을 썼고 입금에 살필 수 없고 신고 지정할 수 없고 인도 기준 했으면 인도 기준 그대로 따라가. 자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 회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취득가액 포함하지 않은 뜻이 그냥 이것도 그대로 따라가시니까 2분의 1분. 법인세법상 손익 기록 시기관을 설명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중소기업인법 결산을 확정할 때 이걸 중소기업이네 부가가치를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인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기업기간 1년 이상인 예약매출 손익을 진행 기준 이거는
장기간 단기간의 예약 매출은 인도 기준으로 신고 수정할 수 있지. 인도 기준 예약 매출 장기간 단기간 무조건 진행 기준이고 인도 기준 선택 가능하고 법인 수행하는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건설되는 경우나 그 목적물에 속하는 수입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 매출 조금 반복 안 했다고 벌써 법은 이거에서 예약 매출 특례가 있었는데 예약 매출 특례 장기나 단기나 같은 거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인도 기준으로 신고서를 썼지. 맞아. 예약 매출은 단기 특례. 아닌 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대한 이자식을 토래전 본 이주 결산상 계산한 경우 실제 이자식업을 이자식으로 소득 조정할 수 있다. 이건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신고 조정할 수 있지. 신고 조정할 수 없다. 야 이거 원서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거 그 사이에 벌써 까먹은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단기 예약 매출에 따라서 매출한 경우 하는 건 아니지. 예약 매출 아까 상단기 다 해서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리앤디글 리얼 300개. 근데 야 이거 원서 다시 봐야 되겠는데 벌써 왔다 얼마 안 했다고 벌써 이제 그때 좀 잡혔을 때 바로 계속 반복 돌렸어야 되는데 좀 하다가 그좀 요새 안 했다고 이거 원서 다시 봐야 되겠는데 벌써 날라온 건데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가 설명다 뭐 도급 공사의 법인 비치기 정보에서 진행률 계산할 수 없을 때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아니 애초에 취업시행률 계산할 수 없을 때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공사 수입을 인식하고 공사 원가는 발행한 기간의 비용을 인식한다. 될 수가 없지. 그냥 그 목적물의 인도일에 속한 선연도 입금과 송금에 각각 삽입하는 거지. 완성 기준 적용하는 거지. 애초에 진행률 계산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 판매, 손익 귀속상 연도는 해당 부동산 이용자산을 재고자산가 아니라 부동산 그냥 무조건 똑같이 다 재고자산일 땐 무조건 제외니까.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에 따라서 양도하는 경우 배사 양도하는 관련 손익 귀속상 연도를 정한다. 이건 맞고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금전 등록 필요했을 때 현금주의에 처리할 수도 있는 거지. 처리하는 법인 수입하는 배당의 기록상인데 잉여금 처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명채권 할 때는 임명 결산학 그러니까 기준일이고 처분 결일이고 그다음에 무기명 때는 그걸 받는 날이지. 저기 뭘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을 주의 20억이 각상수의 법인 수상수 이미 기관 경과인가 원천 징수대상은 기관 경과이지 않치니까 이자 수익으로 입금이 변동되면 또 있어. 입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입금 불사입한다. 특수한 개념이 아닌 금자의 금전소비대출 거래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20만 이자 비용 계산한 경우 금전소비대출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렇지. 이건 다시 정확히 단기 중 파산 비회사 주식 정보에 100만원 비만 금액 1000만원 선고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장기 매출 조건을 기업의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 가치 할인차금을 계산한 중소기업이 아니구나. 장기 매출 조건 사용자 필요 없지. 건물을 2년간 임대하고 2년간 임차료 2,400원 임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대가 한 방에 줬으니까 이거는 진행 기준으로 해야지. 300 변호사님 유보
그러게 맞아.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거 단창기다. 이거 까먹고 있었네. 소맥 기숙식이 전등기 있는데 점수도 글씨 이상해지는데 6번 법인세법상 성의 기록사면 되거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6번 자산을 위탁 판매한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빼내는 날에 속하는 사면대 입금을 한다. 그렇지. 인지세를 제한해서 신고 납세인이나 신고에 무하신 고지를 기록시라는데 경쟁의 경우에는 고지를 수정신고에 의한 수정신고를 기록시키로 한다라고 되는데 맞지? 이거는 원서에서 정확히 하는 거지. 이거 물어보면 돼. 선계 기숙식이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의 경우 기준 그 다음에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는 양도하고 있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하기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 할인 차감을 계산한 경우 해당 현재 상당한 채권을 경우 정합병원 각사입니다. 입금을 중소기업 법인 수행하는 함께 1년 미만의 건설용 목적물 인도일에 속하는 사람인데 입금과 송금액 1년 미만 단기일 때 중소기업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상계전으로 법인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 사채금액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사채하는 번처럼 상환 금액 각사한데 송금을 산입할 수 있지. 송금을 산입할 수 있는 게 산입해야지. 먼저 다시 법인세법상 입금과 송금의 기록시효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내국법인의 각 사면도 입금과 송금의 기록사면들은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사면들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면도 입금과 송금의 기록사면들. 그치, 확정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인의 수익보험료로서 원천징수 사연을 확실히 이미 긴가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입금을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에서 이자에 대해 결산성 미수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는 그 계산 원천징수 때는 입금이 살펴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경계할부조건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장기를 해서 살필 수 없지. 출판사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인도인데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화생상품이라서는 거래성 대금 결제를 속한 사람인데 입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대국법인 중소기업이 아니고 제25기 손익 귀속사면대 관한 설명을 모르는 것. 자본시장과 이거 증권시장에서 동법인 중은 보통거래 방식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입금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속한 사람.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인도기준으로 해야지. 이거 할수 없지. 약정한 지급기를 이거인 매출한 금액 약정 지급한 경우에 매출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서 25기 걸로 하고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하니까 이미 경고한 기간에 대항한 이자 30만원 특성경과 이자 25기 비용을 계산한 경우 그 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송금이 아니라 송금은 아까 말했죠. 어차피 내가 이미 여기서 나간 거니까 기간 연관을 하던 뭐 하든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는 틀림없지. 무조건 단기화 송금이지. 청와의 특수관계인가의 가령 또 달라질 수 있는 아마 부당인 그거라서 송금 비싸니까
아무튼 그건가. 아무튼 어쨌든 이건 했던 입금일 때는 아까 입금이 변동이 되니까 원천징수에서 송금은 아까 원천징수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원천징수를 받은 걔 문제지. 나는 남한테 그때 말한 것처럼 이미 비용을 냈으면 낸 걸로 끝난 거니까 상관없는 거지. 임대료 이거 1200을 임대 기간이 딱 1년이야. 얘를 선물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그 임대료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은 경우 보면 임대료세액은 단기면 1억 2천이지. 근데 이거 기준 정확히 지급일을 임대료에 따라 지급일 정하신 경우 임대료세액은 1,200이다. 민사법상 선기록시기가 나누는 설명에 넣을지 않은 것은 금융공학법 이해법인 원천징수는 이제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해당 수에서 받는다. 중소기업의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것은 가곡정보를 임대료를 속하는 사람들 완성기준 세법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 금융보험 이거 금융보험 이외면 안 되고 금융보험 보험업일 때 그러면서 영위하는 법이 원천징수 되는 거니까 또 이건 아니지. 그거 보자. 영수증을 작성한 금융록지를 설치하게 서면된 서면도 할 수 있지. 중소기업의 형기준 그래서 결산상 회계처리 관계없이 이거에 따라서 횟수도를 기준할 수 있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임대료 상당히까 다른 사람들 쓸까 선물 일을 각각 하는데 그걸 해주지. 그러니까 이미 인도 기준으로 해야 될 쯤에도 이미 경과한 걸로 하면 그걸 인정해주지. 경과한 걸 인정. 영민회법은 A의 제25기 재원현상 관련 자료다.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이 따라 오른 것은 선기선서상 당기순이익은 6천을 범위수비 5천이다. 6천에서 더하기 1천 7천 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서 기타 원가액의 정보를 따라서 7,800이었으며 같다 이거. 그러면 25기에 시행 외상판매 대금 횟수를 매출손익으로 계산했어. 외상판매한 걸 써서 매출손익을 썼다. 외상판매수는 판매 인도 기준으로 일반 입금 그러면 자료 2회 삼성 매출 원가를 계산 그러면은 좀 입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연도 입금이니까 입금산 유보 송금산 200 유보 그다음에 향후 이거 기타 사유출 시가 180 기타 사유출 원가 120 송금산 기타 사유출 그다음에 부족의 금액자나 기속자도 할 수 없음 120 상향 80 상향 유보 그러면은 7천 80 더하기 12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7,200이라고 습관해요. 실은 영리적법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다음절 할부 판매단이겠다. 했으면 그냥 이건 세무조정할 이유가 없지. 공수할 수 있는 건 없지. 그냥 빵원 아니면 그냥 계산 그대로 계산 그대로. 영리 내역법인지 세종의 25기 사업연도 상품 위탁 판매 관련 자료다. 제25기 세무정식 가산조정과 처음으로 순찰을 매출 원가 매출 적송 시 판매 수수료 계산상 매출 그러니까 적송할 때 이미 한다고 가서 판매돼야 되는데
근데 전개한 거 쓰니까 전개가 다 계산해놓고 작성하는데 이번 연도에 파니까 저번 연도에 다 계산했던 거 중에서 입금 이번 기회에 입금해야지. 이번 기회에 0.7 0.4 300 입금산 여보 0.4 180 그다음에 30 캔버스 캔버스를 입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적성했으니까 그중에 60%를 팔았으니까 나머지 1500 곱하기 0.4 600 입금불상 여보 60 성공불상 여보 400 입금 400 성공불상 그러면 300 더하기 400 더하기 6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13만 다음은 영문학법인 주의 중소기업에는 제20억의 사업연도 할부 판매 관련서 할부 매출액에 대한 세무 중에 제20억이 각 사람도 소득 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는 것은 모든 할부 판매는 회사가 매월 판매하고 할부기간 10개월, 20개월, 10개월은 단기 할부 판매니까 약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이네. 중소기업은 단기는 어쨌든 무조건 총 판매되면 여기는 입금산입 800이 뭐 해야 되고 800 이거는 장기니까 아니 장기인데 해수기를 할 수 있으니까 2000 중에 한 20 곱하기 1부터 10개월 1000인데 해수가 900이니까 지금 총 판매대금 이에 대해서 인도일의 총 판매대금 매출액 계산했다고 회수일에 각각 매출 회수액을 회수를 했으니까 총 판매대금을 했으면은 2000 마이너스 1000 입금불산 1000 마이너스 800은 200 감소 500 14 영업은 주행이나 할부 판매선이나 할부 회수 기준에 따라 인식하겠다고 회수 기준으로 3000을 회수가 6개월마다 하니까 3, 18이니까 이거 장기할 판매고 중소기업인지 안 써있고 중소기업 아니면 회수기를 회수한 거대로 했으니까 회수액 900 1000 이번 기회 1000까지니까 입금산이 100 윈도우 400층에서 선 15 이것도 잠깐 3 9월 또 12월 3 800 성공산 200 그 다음에
이거는 7200, 2400씩 3이니까 3개니까 이건 인도 기준으로. 그러면 7200 인도율이 단계 4800 26기고 4개월마다니까 14, 16 3개월 판매인데 이때부터 시작이고 기억 우선 100이고 요건 물어보는 뜻이 14분에 플러스 100 마이너스 200 플러스 400 280 280이 아니라 4800이네 4614 토지와 중소기업인 좀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오른 것은 토지를 200 영도하고 각각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 토지가 유의할 바에 따라 이거 이해수인 거다. 중소기업이 뭐 해수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100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100씩 받기로 했으면은 야 이건 원서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100씩 받기로 했으니까 항상 토지 나간 거는 1100에 110에 55 그러면 이번 입금은 우리 해수 기준으로 따지면 45 입금인데 이자수익이랑 예산 처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45, 25 이제 40은 입금산이 처분이 입금산이 5 입금불산 38 아무튼 40 26기 때는 30, 20 이런 식으로 한다고. 여기 내역번이 중소기업이 아니야. 아닌 애는 다 진행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완성 기준 있는 애들만 바꾸면 되지. 완성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안 해놨을 테니까 도급 금액 원수로부터 그러면 100 70 80 금사에 80 성금사에 56 그 다음에 비용공사는 곱하기 84는 120 84 60이면 60에 해당되는 거 곱하기 40만큼 60만원 60만원이 300 80하고 80도 계정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은 80 더하기 120 더하기 80
플러스 56 마이너스 140 16분의 3번. 중소기업일 때는 단기는 완성 기준 할 수 있는데 단기 완성 기준으로 하면 되고 완성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진행 기준 했잖아. 그럼 완성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6 입금불상이 120 성금불상이 60이고 그 다음에 이거 300 곱하기 8선은 120 입금상 유보 84이고 60 400 곱하기 60만 400 곱하기 60만 80 10 더하기 120 더하기 80만 56 56이 아니냐 80 왜 공사수 이택이야? 벌써 60 나온 거지. 100이네 왜 120으로 쓰지? 더하기 120 더하기 80 계산해 76만 17번 해봐. 좀 더 서둘러 합병 같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서둘러야지. 합병 분할 다는 못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은데 이거 합병 분할 어차피 녹화 시간도 짧을 것 같으니까 녹화는 하지 말고 그냥 풀자. 선의 기록식이면 딱 마무리 짓고 합병 분할 특례 일단 복습하는 식으로만 살짝 보고 하자. 그리고 원서 다시 읽어야겠다. 선의 기록식. 다음은 영리내역법인 주A의 제목이 건설동 공사 자료다. 주A의 건설동 공사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제목이 각성한 것을 증가하는 금액을 계산한 것을 모른 것은 교량공사 공사기간 4년인데 총 도금은 3,003억이다. 계산한 것을 모른 것은 사기 때 적정이 이루어졌다. 공사시간 관련 다 총괄에 증액되어 있다. 당겨 이거 아니라 비용으로 계속 가니까면 하자부수 중간 거니까면 빼야지. 인건비 판매비로 관련됐다. 그럼 요거는 계속 뭐 바꿔서 하면 되고. 공사 원가가 8,000원에서 한 2,000 계산했었고 6,000으로 계산돼 있다. 3 곱하기 8,000 애초에 하사부 중간 거면 좀 그걸로 들어가니까 그냥 그거 다시 봐야 되는데 애초에 그 충당금이 아니니까 이건 맞아. 그 이제 뒤쪽 충당금 파는 건 나올 거고 송금을 쌓이면 소득세 물으면 일단 하고 곱하기 나누기 6,000 해서 750인데 1억으로 계산
되는 거야지. 8천. 이평선이 125 플러스 125. 그 다음에 플러스 100. 인건비 1000. 천에 해당되는 것도 들어가야지. 아이씨, 이상한 전화고 쳐고 이제 누가 끝나잖아. 3억 곱하기 1000 나누기 1875 들어가야 되나? 3218만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여기서 아예 그냥 들어가도 되지. 한 번에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3200 된다. 그렇지. 주서울이 2자식 관련자라도 주서울이 제25기 수학연도 SM 조정을 오른 것은 주서울은 제23기 10월 1일에 국내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액 600이었으면 은행이면 이거 정기예금이 원천 증서사니까 무슨 증서입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기간 현금은 거를 입금 불사임 이거 입금 불사임 이거 입금 400한 걸 입금 산임 이자 이거 유보 추인 유보 19만에 1번 인도 기준이니까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역범 주에는 25선 비제조업으로부터 잉여금층을 들 금전배당금 잉여 처분 결의를 했어. 이미 이거 김영주식이라는 거지. 그럼 24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이번 연도에 저번 연도에 배당 할 때 그게 배당으로 들어가지 2% 들어가나? 입금산이 배당 유보로 가고 이번 기회에 입금 불산 유보. 아 맞다 배당 수락 못했으니까 500 입금 불산 유보. 결산이 미수비상 배당금 수익하고 미수배당금으로 계산했으니까 맞아 배당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애초에 아예 배당을 계산을 안 했으니까 유보로 처리하고 원래 배당이라는데 아예 계산을 안 했으니까 유보로 처리하고 이번에 유보 추진해야 되니까.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여기 중소기업이 아니야. 사선 중요한 배당금치 이거는 자녀재산가액 확정이니까 예산 의자 배당은 26기가 금불산 유보 마이너스 100 상급비용 이거 기업 지출을 계산 결산성 선비 계산
접대비는 지출이 아니라 발생률로 애초에 지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발생을 했다는 거니까 25기에 그러면 이건 송금사입 기타 기타를 유보하셔. 그 다음에 영업에 비한 어음 결제를 하니까 송금불사입 유보. 영업의 수익 이용자산 사용 수익이라는 대응 시간을 빠른 날 이건 상관없지. 지금 마이너스 100 22번 2번 22번 네. 영래 내국법인 주부동의 20억이가 중소기업인가? 주택 A를 1년간 임대하고 이거를 15일 받기로 했다. 시할분 임대를 받았으나 받지 못했다. 이거 그거 있어. 뭐 약정으로 하니까 정경 기간 경과로 10월을 10 이것도 정확히 보면서 다시 봐야 돼. 까먹었는데 아무튼 1년 임대료면 11월 15일 12월 15일 받기로 하니까 200 입금상이 플러스고 토지 계약상 약정일로 단기면 단기일 때는 토지 B를 2년간 임대하고 2년간 임대료 그러니까 S 약 40배면 1400 2200 입금비서 2200 그럼 다시 정확히 봐야 돼요. 임대료청을 받았다. 임대료수 이걸 계산했을 때 계산 없다. 18개월간 장기 임대면은 기간 경과분으로 빨리요. 1200 입금상 1200 이거 1300 900 22번 2번 이건 다시 좀 정확히 봐야 돼. 이렇게 푸는 건데 나저 원서도 좀 까먹은 상태부터 요거 원서를 까먹은 거랑 관계없이 그냥 애초에 물어보려던 거고 이건 좀 짚고시다 앞에 질문이랑 내일은 요거랑 해서 싹 물어봐야지. 나한테 여기까지 보라 그러면 볼 수 있나?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될 텐데 저녁 내에 봐. 영인업법인 취득 경기지 25일 사는데 가산점과 사업주점 예산한 것을 모른 것은 단기선이 장기매수 운동하게끔 이때 유보했으니까 이번에 유보 플러스 20 그러니까 그때 입금상 유보니까 이번 입금 불상 유보 그 다음에 전기 어른 수당 선수니까 전기 기업 업무 추진 그 전기 어류 수정 이익은 이거고 이게 지금 전기 어류 수정 손실 송금 처리한 거니까 전기 접대비 늘어나기 근데 발생 중에서 전기세 송금이니까 이번 기회 송금 불산 것이 일부 전기 어류 수정 이익 이걸 이익경험으로 수정해 놓은 거는 전기 미수이자 그렇죠. 기간 경과금 미술 전기 금액과 원천징수 대상이니까 그때 입금 불수산임 단기 이자 수령일 때 하니까 그때 입금 불상 유보한 건 이번 입금상 유보
때 입금 불상 유보를 이번 입금사항 100 이 경우 일반인 기타를 해야지. 이번에 이 경우는 수정을 했으니까 플러스 100 기타. 그리고 전기 요령 수정 손실 대송금 좀 전기권 성금이니까 대송금 유보니까 이번에 송금 불수산임 유보 50 더하기 100 더하기 8 10 하면 230 마이너스 20 210이라고? 아, 그니까 맞아. 그 입금산 잠깐만. 맞나? 송금 불산입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송금 불산이니까 여기서 송금산 기타로 빼가지고 왜 송금산 유보 송금산 기타 송금산 유보 양수 조정해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80 130 이형 수정으로 바꿨으니까 전기오류 이형 수정으로 바꿨으니까 전기오류 오류 수정 손실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이번에 이형은 그 수정으로 바꿨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도 송금 불산이 요즘은 어차피 자본으로 처리했으니까 어차피 송금으로 처리를 안 했으니까 만약에 송금으로 처리했으면 그냥 송금 불산 기타 전부 송금 불산 이거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애초에 이번에도 송금 처리를 애초에 어차피 단계니까 하지도 안 해놨어. 그러면 어차피 아닌데 아닌 거니까 일단 인 걸로 만들어서 다시 아닌 걸로 해서 양수정에서 없애주면 되는 거지. 전기하면 유보로 근데 유보니까 유보 추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유보니까 유보 추인하면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단기에도 어차피 그러니까 송금 처리 안 해서 송금 불산이 돼 있으니까 송금 불산이 송금 할 수가 없어. 130 요건 이제 지금 다시 영상해 줬으니까 원서를 봐야 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합병법 분야 특례는 녹화 끊고서는 그거 마저 조금 남은 시간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습당에서 조금 풀다가 운동 갔다 와서 내일은 원래 진도 나가려 했는데 이거 선생님 기록식 원서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서 하면 돼. 아니면 자산부채 평가 내일 원서를 보고 아마 시간 그러니까 빨리 보고 어차피 복습이니까 그다음에 남은 시간 자산부채 평가 진도를 나가야겠다 내가. 그다음에 아버지 진도를 같이 나가는 것도 다음에 그렇지.